요즘 남중국해에 수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보니 평소에는 딱히 흥미를 두지 않는 곳이긴 한데요. 베트남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6개 국가가 둘러싸고 있는 남중국해는 사실 해상 요지일 뿐더러 자원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남중국해 한가운데에 피어리 크로스라는 암초가 있는데요. 1860년 대영 제국의 차 운반선 피어리 크로스호가 충돌에 좌초된 이후로 피어리 크로스로 불려온 곳이죠. 만조 때 수면 위로 60cm 정도만 드러나는 작은 바위섬이었는데요. 2014년부터 이곳의 주변 바다를 중국이 메우기 시작하며 바다 지형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면적 10만 제곱미터의 인공섬으로 변한 피어리 크로스는 길이 3,125m의 활주로를 비롯해 전투기 20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납고까지 보유한 곳이 되었죠. 중국의 이런 행보는 사실 피어리 크로스 암초가 있는 스프레틀리 제도뿐만이 아닌데요. 파라셀 제도 주변의 암초도 인공섬을 수도 없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남중국해 섬과 암초 25곳과 해저지형 55곳에 중국식 이름을 만들어 붙이기 시작했는데요. 영유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나는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자원 개발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속셈이었죠. 중국은 남중국해 상공에 전투기를 띄우고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해당하는 영해에 해양조사선과 경비함까지 띄우는 등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바다의 깡패라고 불러도 될 정도인데요. 문제는 남중국해 주변 국가들의 군사력입니다. 베트남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들은 아시다시피 군사력은 물론이고 경제력도 중국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하죠. 이렇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국제기구에 호소하는 한편 중국 정부의 항의 서한을 보내는 수준의 대처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막무가내 행보를 미국이 어느 정도 막아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압도적인 해군력을 보유한 미국은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며 남중국해를 감시해왔는데요. 시어도어 루즈벨트호, 로널드 레이건호, 칼빈슨호, 니미츠호 등 미 해군 항모 4척이 코로나19 때문에 작전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인도 및 태평양 지역에서 핵심 전력으로 손꼽히는 루즈벨트호는 승조원 850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바람에 괌에 정박해야 했고 레이건호 승조원도 코로나 때문에 육상에 격리돼 있는 등 미 해군의 순환시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음험한 속내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남중국해에서 전투력을 강화하고 있죠. 기동훈련은 물론이고 해저 탐사, 각종 군함을 대거 건조하는 등 도발을 일삼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필리핀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대로 중국에 당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서였죠. 지금까지 중국에게 몇 번이나 영해를 침범당한 데다 최근에는 민간 어선을 가장한 민병대까지 자국 영해에서 발견한 필리핀은 최근 강력하게 중국에 반발했는데요. 군사력만 해도 몇십 배 차이가 나는 필리핀이 발끈하는 건 믿는 구석이 있어서였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가 뒤를 봐준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건 바로 한국산 무기 덕분이었습니다.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취임 당시 그가 제시한 큰 그림은 바로 필리핀 재건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막대한 투자를 끌어와 경제 개발을 이루겠다는 것이었는데요. 그 파트너로 택한 게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사실 중국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다른 옵션이 없었기 때문이죠. 당시 필리핀은 범죄와의 전쟁에서 몇십 년째 몸살을 겪던 중이었는데요. 마약 카르텔과 폭력 조직, 부패 등 치안이 위험했기에 필리핀 정부는 인권보다는 치안을 우선시한 정책을 펼칩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원조를 기대하기 힘들어진 필리핀은 중국과 인프라를 개발하고 전략적 동반자의 길을 걷기로 하는데요. 시진핑이 약속한 투자금만 해도 약 31조. 약속대로만 진행된다면 경제 개발은 식은 죽 먹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계약서 내의 독소 조항이었는데요. 국민들의 신임이 두터웠던 안토니오 카피오 필리핀 대법원 선임 재판관이 중국 정부와의 투자 계약서 내 독소 조항을 조목조목 짚었는데요. 자칫하면 나라가 중국에 삼켜질 정도로 위험한 항목이 곳곳에 있었죠. 다행히 이를 계기로 반중 감정이 폭발하면서 중국과의 계약은 무산되었는데요. 실제로 이런 1대1로 사업을 통해 경제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개발도상국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파산 직전에 몰린 파키스탄과 스리랑카, 라오스, 몰디브 등 사례가 엄청납니다.
다행히 중국의 덫을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문제는 있었습니다. 서구에서 인권 범죄국으로 낙인 찍힌 탓에 필리핀은 무기를 수입할 수 없어 곤란을 겪었습니다. 중국의 영해 침범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데 제대로 된 소총 한 자루 구할 수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희망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사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친한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산 무기를 선호하는데요. 그가 K1A 기관단총을 들고 범죄와의 전쟁을 외치는 사진은 한국 언론에서도 많이 게재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필리핀군의 무기가 전부 메이드 인 코리아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육군의 개인 화기와 포병, 기동 장비는 물론이고 경찰 무기까지 한국산으로 도입됐는데요. 여기에 한국 육군이 무상 공여한 K136 구룡 다련장 로켓 18문으로 필리핀 육군 창군 이래 최초의 로켓 포병 부대인 제1, 2 다련장 로켓 시스템 포대를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수건 사업이라 손꼽히는 차세대 전차 도입도 한국의 전차가 최종 후보로 선정됐고요. 해군, 공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리핀 해군이 그레고리로델 필라급으로 명명해 운용하고 있는 3,000톤급 호위함 3척은 미국의 퇴역 경비함을 한국 기업 한화 시스템이 개량해 호위함으로 탈바꿈시킨 것인데요. 델 필라급 다음으로 강력한 전투함인 콜라도 얍급은 한국의 포항급 초계함 충주함이었던 함정입니다. 한국의 참수리급 고속정은 현재 필리핀 연안에서 활약하고 있고요. 필리핀 국민들이 가장 큰 기대를 하는 것은 바로 한국의 호세 리잘급입니다. 외국산 퇴역 전투함만 사용하던 필리핀군이 처음으로 보유하게 되는 신주함인데요. 한 척에 약 2천억 원에 육박하는 차세대 호위함으로 필리핀이 주문한 외국 무기 중 가장 비싼 항목이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해상 영유권 분쟁 때문에 큰맘 먹고 도입하기로 한 것이죠. 호세 리잘급의 탄생에는 눈물겨운 비화가 있습니다. 원래 필리핀 해군은 이탈리아 해군의 퇴역 호위함 마에스트랄레급 2척을 도입하려 했는데요. 배 상태가 너무 나빠 마지막에 결정을 되돌렸다고 합니다. 신규 건조로 알아봤지만 우선 협상 대상자이던 인도 국영조선소의 카몰타급 호위함이 품질이 너무 나빠 좌절하던 와중에 한국의 호위함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린 것이죠. 필리핀의 경제 사정을 잘 알았던 현대중공업은 대구급 호위함 설계를 기반으로 필리핀의 예산 사정에 맞춘 새로운 설계를 제안했는데요. 다른 나라와 비교도 할 수 없이 우수한 설계가 마음에 쏙 들었던 필리핀군은 보자마자 확정지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낮은 예산에 맞추다 보니 원래 한국의 대구급 호위함이 가진 무장 대부분이 생략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한국형 함대공 미사일인 해공과 근접 방어병기 시스템 같은 무장을 추가해 전투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필리핀은 군사력 현대화를 위해 앞으로도 신형 장갑차와 야포, 전투기, 잠수함 등을 도입할 예정인데요. 육해공 모든 부분이 한국산 무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리핀과 같은 여러 개발도상국들도 최근 한국산 무기 도입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어느 나라나 그렇듯 자국의 영해와 영토를 지키려는 마음은 처절합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일수록 그 마음은 더욱 간절할 것이고요. 중국의 만행을 멈출 방법이 한국에 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